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알아주셨나요? 사는 게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요. 1분만이라도 자신의 오늘 감정은 어떤지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요,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입니다. 이 제목은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크리스텔 푸티콜랭이 쓴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고 싶어요. 소통도 잘 이뤄내고 싶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바로 그 때문에 외롭다고 하소연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찾아 나서 보자고요. 대부분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말하며 상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죠. 소통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죠. 소통은 오히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로 하여금 충분히 환대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주의해서 들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이상적인 대화에서는 전체 대화의 80%를 경청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신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상당히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이죠. 그걸 인정하고 상대와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과도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갈등이 있으면 상대에게 모호하고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마련이어서 결국은 소통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 순조롭고 원만하게 소통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만족스럽게 소통해야 하고요. 상대도 내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나에게 강력한 내면의 힘, 평온한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뱀의 혀를 놀리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상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나보다 낫다고 겸손히 인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경청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자꾸 끼어들고 싶어하는 자아라고 해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짐작을 해가지고 대신 그 말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위는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예의에서 벗어난 무례한 행동이라고 해요. 이미 말한 것을 재정리하는 행위와 상대의 말을 마무리 짓는 행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깜빡 잊고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B가 지난번에 우리가 만난 것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A가 그래, 목요일이 맞아. 그때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네. 이 대화에서
A는 치매에 걸린 거 아니에요. 대화에서 생각의 흐름을 방해한 것은 B의 반응이죠. 이 대화에서 정확한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말하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B가 간섭하고 나서는 바람에 A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생각나지 않게 되었고요. B는 전달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상대의 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는 경청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에요. 사소한 실수든 관점의 차이든 논쟁이 그 부분에 집중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더라도 기분이 상해서 더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결함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수정해 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며 그러면서 자아가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경청을 방해하는 세 번째로는요, 대화 중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해요. 상대의 말에 옛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발언권을 되찾아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는 경향은 경청의 방해 요소이죠. 네 번째로는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친 호기심으로 계속 질문을 한다면 상대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다섯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충고는 자기 중심적인 작은 세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주관적이에요. 결국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조용히 들어줄 상대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했을 때 해결책도 조금씩 다듬어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껏 생각하는 게 그거야? 과장하지 마.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상대가 불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 줘야지 라는 변호사 놀이를 한다면 진정한 경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상대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죄의식까지 안겨주게 되죠.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일곱 번째로는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묵묵히 경청하지 않고 도덕군자처럼 비판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나서죠. 누구나 인정하는 도덕적 가치와 예의범절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게 되면은 상대는 열등한 존재로 무시되고 평가받는 느낌이 들게 되죠. 이렇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청의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답니다. 경청은요,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주고요.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태도가 좋은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경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